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 레이더에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재구 국민의힘 예산군수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산군의 경우 황선봉 현 군수의 3선 불출마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었던 지역인데요. 후보님께서는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예, 저는 먼저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 3선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예산 군민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번에 불출마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예산군의 발전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보수의 그 계승과 또 앞으로 보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해서 이번에 불출마를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고 먼 훗날 우리 예산군의 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경선에서 예산 군민과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20여 년간 정당과 또 국민의힘의 정당을 지켜오면서 또 예산 군민과 같이 밀착하면서 같이 생활정치를 해왔던 것이 이번에 경선의 결과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홍문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번에 선거 나오시는 건 처음이신데요.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 그 후유증을 좀 잘 수습하고 이제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요번에 그 경선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국민의힘 경선 룰은 국민 50%, 당원 50%로 하는 그 경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이, 저를 포함해 세 분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저에게 60%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지만 우리 후보들 보수의 가치를 갖고 힘을 합쳐서 한 자리에 지금까지 같이 왔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같이 원팀으로 해왔습니다. 두 분도 훌륭하신 분이시고 지금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도 실망감과 낙심을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선 결과에 같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분들 저보다 선배님들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저와 원팀으로 또 이루어서 갈 수 있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또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절대 실망감을 안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그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그 예산군수 선거 출마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20여 년간 그 정당과 국회 생활을 통해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또 주민들과 항상 같이 밀착형 생활 정치를 해온 장본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보좌관의 역할은 상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우리 지역민들과 생활 정치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불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당황도 했지만 계속 해오던 정치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보수 국민의힘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원칙을 지키는 그 기조를 갖고 있는 그 정당 정강 정책과
또 우리 예산군민의 그 의지가 또 뜻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이번 선거에도 잘 치를 수 있을 거로 저에게도 큰 힘을 주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의 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제가 그동안 쭉 같이 해왔고 또 정책 능력을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 없는 군정을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임을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군의 가장 문제는 자체 재정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경륜을 좀 합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대규모 국비 확보와 또 외부 민간 기관 투자를 이끌어낼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최재구 후보만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강점이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네. 그분들하고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 골목골목에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만큼 안다는 후보는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킨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군수는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국회의원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고 군수는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군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예산군에 곳곳에 예산을 뿌려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의 불만 또 민원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주는 보담을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학민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상대 후보이신 김학민 후보님은 저의 지역의 이제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강점, 장점, 단점 어떻게 후배로서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제가 부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끼리의 그 난타전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피로감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정치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군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이신 김학민 후보님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서로 네거티브 없는 그런 선거를 치러줘서 예산군도 이제는 미래가 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그런 선거를 이번에 치렀다. 그래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낸 지방선거였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선거가 되기를 우리 김학민 후보님께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 후보와 본인을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까지의 보수의 정당의 이름을 갖고 역대 군수님들이 군정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저희 당의 기조를 우리 예산 군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제가 요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곳곳을 다녀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청취를 합니다.
민심이 왜 저희 국민의힘에 오고 있는지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 저 최재구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임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충남 예산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63.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는 충청권 전체에서도 1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군민들이 갖고 있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을 대변해주는 그런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듣는 여론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 열기가 아직도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국민의힘 군수 후보로 나왔을 때 저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깨도 무겁고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 국민의힘의 그 열정을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밀어주실 거로 저는 믿고 있고요. 꼭 당선이 돼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비전과 공약, 우리 유권자들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핵심적인 공약 3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공약에 앞서 제가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리 예산 군민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구 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예산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가장 위기적인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인구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덕시 저는 그 예산군의 기업인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예산군에 지금 현재 근로자가 산업단지에 산재에 계신 분들의 근로 인구를 보면 6,307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그 예산군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한테 세수도 좋지만 예산군이 위기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설파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군수 직속으로 민관 합동 인구 늘리기 특별본부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분들과 또 주민들과 진솔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인구가 증가하는 예산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공약은 제가 조만간에 5대 공약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예산군 재정이 7,628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임기 내에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듯이 혁신도시로 우리가 지정된 내포 신도시에 예산권역에 공공기관을 10여 개 이상을 꼭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국가 공약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포 신도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탄소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탄소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삽교역, 역세권 개발 및 그 주변에 국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 경제의 중심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중에 내포 신도시 개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산군의 경우 홍성과 비교해서 이 내포 신도시 권역의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 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가요?
이 불균형 문제는 제가 오랜 정치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 군민들도 상당수 알고 계십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습니다. 그동안에 충남도청의 그 산하기관인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는데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건의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설계돼 있는 방식을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한테는 피해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뒤에 이루어졌던 것이 지난 2020년도에 혁신도시 특별법, 제가 모시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 그동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고 계속 거기에서 우리한테 희망 고문만 해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포를 2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 이거를 또 힘주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권역에 지금 개발 안 된 지역을 더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더 알차고 경제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부분의 내포에 그동안에 우리 예산 군민들이 서운했고 답답했던 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일 해본 후보, 일 잘하는 후보, 또 이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후보가, 힘이 있는 후보가 예산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현실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외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관내 산업단지에 규모가 큰 기업체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와 세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2014년 국회 예결위원장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약 3개월 동안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각 부처별 정부 공모사업만 해도 약 900여 건에 이르고 이를 돈으로 따지면 약 16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정치도 알고 행정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십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최재구는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고 모두가 하나 되는 예산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 군민들은 저와 같이 여기에 동행을 하셔서 더 이상 질시와 반목이 없이 예산군을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군 최초로 민선군수에서 최초로 50대 군수, 관료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 군수가 되는 시대를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최재구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내 고향 예산군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젠 최재구가 혼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구 국민의힘 예산군수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